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사학전공 이번 수강 신청을 추천하러 온 사학전공 18학번 이영주입니다. 네, 이제 인문학부에서 사학전공이 된 사학전공 이상학번 홍예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강 신청, 곧 사할림대학교 수강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촬영일, 녹화일 기준으로 장바구니 첫날인데 우리 예원 씨는 한국사 인문을 포함해서 사학전공 수업을 몇 개 들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예원 씨가 추천하고 싶은 수업 혹시 뭐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학과를 바라보면서 인문학부에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학 전공을 중심으로 1학년 때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전공 수업이라 하면은 이제 한국사 인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사 인문은 이제 저희의 자랑인 김아랑 교수님께서 인문학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수업으로 이제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이제 또 그 이해를 할 때 이제 그런 편견에 쌓여있지 않는 흐름에서 바라보는 수업으로 이제 주로 발표식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식을 익히고 이제 발표를 할 때 본인이 이제 논문을 직접 찾아서 공부하고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질문 타임을 받아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막막하기도 했지만 이제 친구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제 교수님이 해주신 수업이나 조언 같은 것을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런 PPT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한국사에 대해 이해하니까 좀 더 발표도 하는 내용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이제 중간고사는 봤지만 이제 기말고사를 발표를 했던 거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PPT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확실히 익히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도서관에 가거나 개인적으로 학습을 한다면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졌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게 보이고 수업을 미리 알 수 있고 미리 예습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이제 김아랑 교수님 수업하니까 얘기 나온 건데 개인적으로 전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 이제 사학전공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수업이 좋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아랑 교수님의 한국현대화세계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 한국현대화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아랑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해방 이후부터 이제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계속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막 뭐 예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뭐 영주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계속 하시거든요. 수업 자체는 정말 얻어가는 게 많아요. 김아랑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수업 스타일에서 약간 벗어난 수업 스타일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학 전공 학생이면은 개인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수업 중 하나가 이제 한국현대화 세계고요. 이제는 이제 토론문 작성과 발제문 작성을 소호 발제를 작성을 하는 게 총에서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가지고 서평을 쓰는 게 이제 과제가 있어요. 김아랑 교수님이 개강을 하시면은 이제 목록을 이제 OT날 보여주시는데 그 OT날 보여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 책을 읽고 서평을 쓰시면 됩니다. 시험은 발표도 하고 피드백도 듣고 그리고 중간 기말 다 봅니다. 작년이었죠.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게 답사라는 수업이 없던데요. 네, 답사라는 수업은 없고요. 전공 현장 세미나 실습으로 아마 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염정석 교수님이 담당을 하시고요. 전공 현장 세미나 실습이란 수업은 1, 2학기 둘 다 개설이 되고요. 1학기 때는 1, 2라는 수업으로 개설되고 2학기 때는 전공 세미나 현장 실습 2라는 수업으로 개설이 돼서 이제 선배들, 우리 재학생들은 춘계 답사, 추계 답사 혹은 1학기 답사, 2학기 답사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예원 씨 어떠셨나요? 답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죠? 네, 사실 저는 전공 세미나 현장 실습이라는 수업을 이제 인문학부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듣게 되어서 호기심을 갖고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던 그런 역사적인 유물들이나 역사적인 내용을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다는 게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바로 하게 되었고요. 학점도 되게 1학점이지만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게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좋고, 이제 답사를 가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 이제 조를 짜가지고 발제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선배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교수님들도 도와주셔가지고 작성하는 것도 재밌고, 저희가 미리 가볼 답사지에 대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답사지에서 가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공부를 하고 가니까 더 그냥 보고 지나쳤을 관광지일 수도 있는데 더 많이 와닿는 것 같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가게 되는 인문학부 신입생이나 이제 또 사학과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과도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인상적으로 남았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학기 때도 답사를 신청했고 2학기 때도 답사를 신청해서 갔다 왔습니다. 좀 부담이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답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걸 배우고, 우리 아까 예원 씨가 말했던 것처럼 가서 보면은 내가 이거 했었는데 내가 이거 했었는데 약간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거든요. 다음 미정입니다. 아마 세미나 신청하면은 그때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작년에는 1학기 때는 이제 경북 네. 지역을 갔고요. 2학기 때는 전북 위주로 네. 갔었습니다. 박은재 교수님 수업을 못 들었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기초적인 학문을 배워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생각을 못해서 아쉬웠던 게 있어서 지금 장바구니 신청 기간이잖아요. 그쵸. 이제 박은재 교수님 수업을 위주로 담으려고 합니다. 예, 근현대 서양과 세계는 이제 작년에 네. 새로 개설된 수업인데요. 약간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학생들 중에 나 이거 듣고 싶었는데 하고 했는데 수강 신청 안 되시거나 장바구니 안 담아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은 이 수업은 이전에 19세기 서양사라는 수업과 그리고 예전에 박은재 교수님 개설하셨었던 서양현대사라는 수업을 합친 수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내가 성적이 B0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C뿔이죠. C뿔 이상이면은 재수강이 안 돼요. 수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현대 서양과 세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업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뭐 교수님의 강의식 수업이고요. 수요일에는 교수님이 이제 배포하시는 책을 위주로 수업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이거 서양사인데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소련 해체되는 냉전 시기까지 좀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제 19세기 이의 역사를 다루시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서양 현대라고 불리우는 그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중간고사 때 1차 세계대전까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부터 소련 냉전까지입니다. 재밌겠다. 중간 기말 다 서술형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있어요. 에세이인데 에세이는 사전에 공지를 해주신답니다.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편하게 수강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업은 제가 좀 개인 추천인데요. 박물관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어요. 박물관의 이해라는 수업 아세요? 들어는 봤는데 신청은 못했어요. 무슨 수업이냐? 이름처럼 박물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춘천박물관에서 연구직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학전공 수업들 중에서 현장 실습을 제외해서 가장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다뤄요. 몇 명 정도는 네. 박물관에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나는 이제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이제 도스트리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연구직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수업이에요. 왜 제가 실무적인 내용을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직접 박물관에 대해서 전시 계획을 짜요. 전시 계획을 짜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업 때 교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피드백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초반에는 박물관의 역사, 국내 박물관이랑 그다음에
서양의 박물관, 최초의 박물관 등을 이제 네. 최초로 다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시간이 몇 주 정도 지나면은 네. 수업에서 박물관이 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전시를 하려면 어떤 식의 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네네. 그리고 전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지 등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이유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불상을 했는데 불상을 하고 어떤 학생은 이제 뭐 집회, 세계의 집회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뭐 무기한 선배도 있었고 뭐 그림한 선배들도 사람들도 있었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교수님이 이제 질문도 하시고 네. 하시면서 이제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너무 어려운 수업 아니니까 내가 박물관에 좀 관심이 있고 박물관에 어떤 식으로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개인적으로 박물관 이해를 들으시면은 좀 진로라든가 그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중간고사 안 봤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봤었습니다. 그리고 PPT나 다 올려주시고 그거 다 통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틈틈이 공부하시면은 성적 좋게 나오고 아무래도 중간이 없어요. 중간고사가 중간 시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 수강 신청, 한림대학교 수강 신청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저희가 나타났다는 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